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치월장. 안녕하세요. 일치월장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일치월장 채널 1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재개봉한 영화들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작품, 2014년 개봉 후 올해로 10주년이 된 비긴 어게인입니다. 와우. 신작이 아니라서 이미 영화를 한 번쯤 접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줄거리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싱어송라이터인 그레타는 남자친구 데이브가 메이저 음반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서 뉴욕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오랜 연인이자 음악적 파트너로서 함께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것이 좋았던 그레타와 달리 스타가 된 데이브의 마음은 어느새 변해버렸는데요. 스타 음반 프로듀서였지만 이제는 해고된 댄은 미치기 일보 직전 들른 뮤직바에서 그레타의 자작곡을 듣게 되고 아직 녹슬지 않은 촉을 살려 음반 제작을 제안하게 됩니다. 거리 밴드를 결성한 그들은 뉴욕의 거리를 스튜디오 삼아 진짜로 부르고 싶었던 노래를 만들어가는데 과연 그들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네, 두 분은 개봉했을 때 이 영화 보셨나요? 중학생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영화는 안 봤고 이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문화생활을 안 하고 살았나 싶기는 한데 영화는 안 봤는데 그걸 봤었어요. 무한도전에서 더빙 그 뭐 추석 특집 외화 더빙해야 된다고 맞아요. 해가지고 그때 비긴 어게인이었거든요. 그 작품이. 그래서 그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약간 무한도전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영화관에서는 안 봤었고요. 그 집에서 DVD 같은 걸로 다시 보기로 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노래를 엄청 불렀던 거 보면 본 건 확실해요. 어디서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봤는지 영화관에 갔는지 그런 건 잘 기억이 안 나고 여튼 당시 노래방에서 노래를 엄청 불렀다. 노래방에서까지? 야, 영어 가사를 이거 많이 부르지 않았나요? 친구들도? 전 많이 들었어요. 저도 듣기만 하고 부르진 않았어요. 진짜? 그래서 이야기 나온 김에 이게 오히려 영화의 내용보다 OST인 로스트 스타즈가 인기를 더 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노래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은데 좋아하세요? 이 노래? 그럼요. 이때 마룬 5는 좀 전설적이지 않나요? 그쵸. 네, 이거랑 막 그 걸스 라이크 이거랑 슈가 막 엄청 맞아. 많이 들었어요. 그때쯤에. 저희 중학교 때가 팝송 리즈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저도 이 노래를 엄청 좋아했어요. 저는 원래 마룬5 노래를 이 중학교 때 마룬5가 유행이었나 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반에서 다 이런 마룬5 노래 듣고 그랬었는데 이 영화에 애덤 리바인이 나와가지고 신기하다 했는데 이제 목소리 딱 듣자마자 이제 이거지 싶었어요. 가사 좋아하세요? 좀 추상적이잖아요. 가사. 그쵸.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딱 노래를 들었으면은 하면서 들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노래만 똑 떼다가 들은 입장이어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멜로디가 좋다 이런 느낌? 저는 좋긴 좋았는데 가사가 이해는 안 됐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냥 이해는 안 되지만 가사는 좋다 그런 느낌? 저도 딱히 가사가 좋다기보다는 어쨌든 멜로디가 좀 중독적이잖아요. 꽤나. 그래서 많이 불렀던 것 같고 근데 이번에 보면서 가사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추상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그때는 사랑 노래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그 약간 느낌. 청춘? 그런 노래. 길을 잃은 별들이라고 맞아요. 너무 해석이 근데 영화에서는 되게 버전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 여자 주인공이 혼자 부르는 버전, 그다음에 남자 친구가 막 이제 상업성을 가미해서 이렇게 그쵸. 공연 올려보겠다 하는 버전도 있고 또 공연하는 버전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원곡으로 플레이리스트에서 들을 수 있는 버전도 있고 어느 버전이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사실 빵빵한 노래를 좀 좋아해가지고 아 빠꾸 먹은 노래? 그 정도 빠꾸먹은 노래 사실 좋았고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그 그레타가 처음에 다시 들어볼게라고 애써 말을 돌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가 보다. 저는 진짜 그래서 다시 한번 듣고 생각해야지 이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고. 근데 저는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영화의 엔딩 장면이고 제일 많이 그런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나오는 마지막에 애덤 스미스가 공연장에서 부른 게 애덤 스미스를 미쳤다. 진짜 보이지 미쳤다. 않는 손에 의해 요즘 경제학을 공부하시나 봐요. 근데 나는 멍하니 듣다가 그냥 맞는 줄 알았어. 약간 고유명사처럼 하이라이트 나왔다. 애덤하면 아무튼 그래서 공연장에서 부르는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아마 제 성격 그게 실제라면 저는 이제 거기서 관객 저도 손 흔들고 보는 사람에 아주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그 기타 치면서 부르는 처음 등장하는 장면도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이 노래가 익숙해서 그런지 옛날에 썸머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원카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익히 아는 노래들은 우리가 익숙하니까 더 좋게 느껴진 때가 있는데 뮤지컬 넘버는 이 노래는 그닥 힘이 파워풀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가 처음 들어보는 노래라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메타로 너무 잘 아는 노래다 보니까 이런 버전도 오히려 막 어쿠스틱 버전으로 편집한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 둘의 영상 속 분위기도 좋은 것 같고. 제가 그런 말을 했었군요. 아유, 까먹었어요. 기억력이. 근데 저도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사실 그 상업적인 락앤롤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잔잔한 여자 버전이랑 끝에 공연장 버전 중에 고르자면 이거 길거리에서도 불렀나요? 안 불렀어요. 그러길 바랬는데 키라 맞아. 나이틀리가 한번 그렇게 불러주길 바랬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남자가 부른 버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좀 사운드가 좀 더 빵빵하잖아요. 기타 하나랑 피아노 하나 하는 것도 좋지만 맞아요. 싱어송라이터 지망생 그레타와 음악 프로듀서 댄은 음악을 매개로 서로에게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잖아요. 이런 대사도 있더라고요. 난 이래서 음악이 좋아. 지극히 따분한 일상의 순간까지도 의미를 가지게 되잖아. 이런 평범한 순간도 갑자기 아름답게 빛나는 진주처럼 변하거든. 그게 음악이야. 이게 댄이 한 대사인데 개인적으로 서로의 플리를 공유하면서 뉴욕 밤거리를 걸어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두 분 중에 한 분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감성? 그게 바로 저입니다. 반전. 저는 그냥 이러면서 오히려 좀 냉소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왜요? 어떻게 냉소적일 수가 있어요?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요? 근데 크게 막 나 울림이 사실 있지. 개인적으로 나중에 총평해서 말할 것 같긴 한데 그럼 숨겨두셔도 괜찮아요. 킵해보겠습니다. 썸머님은 만약에 서울에서 네. 그렇게 밤거리를 아. 걷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걷고 싶으신가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오케이, 그러면 전 있어요. 먼저 하시죠. 밤거리니까 나상현 씨 밴드의 네. 각자의 밤이라는 노래 나상현 씨 전 밴드. 드릴게요. 아니 나상현 씨 밴드에 살짝 빠지셨나 봐요. 요즘 완전 빠져가지고 Fall in Love? 그 노래 가사 살짝 소개해주세요. 아니면 불러주시거나. 약간 부르자. 제가 다시 또 제목이 뭐라고요? 각자의 밤인데요. 각자의 밤. 약간 이 도시에 사는 밤에는 근데 살짝 제가 느끼기에 해석하기에는 뭔가 썸 타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생각하는 느낌의 제가 또 그런 망북 렌즈로 세상을 조금 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의 가사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지친 하루 끝에 머물러서 홀로 눈을 감는 밤이면 너도 나와 같은 생각에 빠져 있을까? 막 이런 사랑 노래군요. 네. 근데 너도 나와 같은 생각들에 빠져 있을까? 막 이런 가사가 막 콱콱콱 마음에 박히고 노래가 좋아요. 왜 이걸 서울 하면 떠올리셨어요? 이거의 표지가 네. 딱 서울 그 앨범 표지가 되게 서울 밤거리 그러네요. 도시 밤거리 느낌이 엄청 나요.
근데 이게 좀 그렇구나. 소름 돋는 게 제가 추천하려고 한 노래가 10cm 이수연의 서울의 그거 잠 못 이루는 생각했는데. 밤이거든요. 근데 그 가사가 너무 비슷해요. 아 여기 진짜요? 각자의 밤이 찾아오면 이 도시에 모인 우린 모두 외로운 걸까가 각자의 밤의 가사인데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의 가사는 이곳의 밤은 원래 항상 건조한가요? 나를 외롭게 만드는 저 불빛이 처음부터 싫었던 건 아니지만 밤새도록 빛나면 나는 잠들 수가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도시 저격성. 반짝반짝 서울을 다 배경으로 하는 느낌이네요. 약간 좀 궁중 속의 고독 네,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 그런 거. 근데 뭔가 저는 장소에서 그런 노래를 듣고 싶다기보다 그냥 좋아하는 노래를 그냥 아무 때나 듣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약간 가을이면 가을 플리를 짜고 겨울이면 겨울 플리를 짜고 비가 오면은 그런 노래를 듣고 약간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냥 대개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사시사철 듣는 편이에요. 네. 잘 안 질리세요? 질릴 때까지 그 노래만 들어요. 아. 그리고 또 질리면 다른 노래로 갈아타고 그러거든요. 그럼 지금은 뭐에 빠지셨는데? 그래서 지금 빠진 노래가 없어요. 아이고 그때 참 무기력하고 화가 나는. 그래서 요즘 그냥 맨 K-팝 노동요 이런 것만 듣고 맨날 뽀삐뽀삐만 듣고 있어요. 제발 저를 심장 뛰게 할 노래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계절이나 상황에 따라 바꿔 듣는 편이거든요. 근데 플리를 새로 갈아엎는다기보다는 그냥 검색해서 그걸 찾아 듣는데 지금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 9월이 여름 노래를 그쵸. 들어야 될지 가을 노래를 들어야 될지가 살짝 애매해서 그럴 땐 늦 여름 노래를 들으면 되지 않아요? 하나 생각났어요. 늦 여름에 듣기 좋은 하이키의 뜨거워지자라는 노래가 있는데 알아요. 그 노래가 뭔가 여름 밤 약간 그럴 때 들으면 찐득찐득해 노래. 약간 그런 느낌. 열대야는 아니고 그렇다고 선선하진 않고 약간 그럴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확 생각이 났네요. 전 그럼 반대로 선선한 밤에 들어야 되는 노래 빡 생각났어요. 뭔데요? 프랩이라는 가수 노래가 지금 이렇게 찾아오는 가을 선선해지는 날씨에 들으면 굉장히 좋은 노래입니다. 약간 시티 제가 장르를 잘 몰라서 근데 시티팝 느낌? As It Was 부른 가수네요. 맞아. As It Was를 그 해리 스타일스가 불렀는데 그거를 커버했어요. 근데 저는 그 버전이 더 좋아요. 저 이 노래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프랩과 함께하는 선선한 모시기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 그놈이 아주 도시의 밤과 들으면 맛돌입니다. 저는 적재 나랑 같이 걸을래나 적재 좋다. 지금 아니면 이무진 잠깐 시간 될까도 요즘 자주 들었어요. 시기에 딱 맞네요. 조금 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들 되게 약간 그런 노래를 들으시네요. 약간 이렇게 잔잔? 아니요, 약간 사랑 노래요? 네네. 그쵸. 약간 이렇게 이별 귀여운 아니면- 사랑 노래. 이별 아니면 사랑 아닌가요? 노래가 어차피 다. 뭐 그런데. 그건 그렇죠. 혹시 나르시시스트 그런 노래 들으시나요? 아무래도 뽀삐뽀삐은 사랑 노래는 아니니까. 그 아야야? 뽀삐뽀삐 무슨 뜻이에요? 노래 가사를?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랑 노래죠. 애교 부리는 건가? 널 내 걸로 만들겠다 뭐 그런 내용 아닐까요? 구애 네, 구애 그거거든- 댄스. 그거군요. 제일 사랑 노래 듣고 계시네. 구애 댄스만한 사랑 노래가 어디 있어요? 그러네요. 응.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왜 좋았냐면은 제가 이런 연애를 하고 싶어요. 완전 제 로망이에요. 뽀삐뽀삐 같은 연애. 아니요. 이 사람들이요 지금 밤거리를 걸으면서 이어폰을 나눠 끼고 노래를 듣고 막 춤을 추잖아요. 너무 예뻐 보였고 제가 생각하는 약간 사랑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약간 예쁜 장면 그런 느낌이라서 좋았어요. 그렇긴 한 것 같아요. 한강 많이 가셔야겠네요. 근데 벌레가 많아서 현실적인 뉴욕 낭만주의자다. 다음으로 어느 날 TV에서 그레타의 마음을 팽개치고 떠났던 남자친구 데이브가 상을 타는 모습이 생중계됩니다. 그 후 날것의 감정으로 곡을 쓴 그레타는 보이스메일로 그걸 데이브에게 전송하는데요.
남자친구는 다시 찾아와서 로스트 스타즈를 히트곡으로 만들자며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같은 꿈을 꿨는데 다른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니까 상대방은 엄청 잘 된 거야. 우리가 꿈꾸던 걸 성취를 한 거고 나는 모종 이유로 아직 제자리 걸음이야. 그럴 때 기분이 괜찮을 것 같은지 성공을 빌어줄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일취일장 녹음하다가 한 명만 빵 연예인이 뜨고 돼가지고 뜨고. 라디오에서 네, 이 얘기를 하는 라디오에서 거예요? 그치. 우리는 여전히 아티스트 우리만의 고집이 있는 팟캐스트를 남은 사람들은 하는 거죠. 그쵸. 음. 근데 라디오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신인상 이런 걸 받아요. 연말에 연예대상에서 막 땡땡땡 라디오 부분 신인상 두구두구두구두구 빼미 뭐 이런 거요. 근데 약간 좀 자기가 원하던 걸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결국에 그 애담 리바인이 그렇게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러니까 원우에서. 처음에는 그레타처럼 이렇게 진짜 진심을 담은 노래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에 둘은 갈라섰고 얘는 스타가 됨으로써 그런 말을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 주는데 막 열광해 주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걸 봐서는 본인은 그렇게 변한 거죠. 진심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걸 하고 싶은. 그래서 제 기분이 어떨 것 같냐면 저는 뭐 축하는 하는데 좀 질투는 나겠죠? 그쵸, 아무래도 배도 조금 아프고. 그쵸. 그 정도? 연락해요 계속? 근데 이 상황이면 아, 내가 그레타면 안 하죠. 저도. 뭐가 다른 거예요? 그레타는 나 나름대로의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럼 굳이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축하는 하는데 축하한다고 연락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뭐야 쟤 잘 됐네 좀 배 아플지도 라고 생각만 하지 그거를 그 사람한테 표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연락이 오면 받아주나요? 연락 오면요? 글쎄요. 그럼 잠시나마 나에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까라는 생각을 그쵸, 할 그쵸. 할 것 수는 같아요. 있겠지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받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조금 더 데이브의 입장 굳이 데이브 같은 삶이 있고 그레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 뭐 하나 할래 하면은 뭐 이상적으로는 그레타 같은 삶이 참 좋겠다 생각하지만서도 결국 데이브 같은 삶을 선택할 것 같거든요. 그런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제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그레타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성공한 데이브의 저도 똑같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어? 약간 인맥으로는 둘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절대로 안 하고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배가 아프고 일단 배신감도 커서. 그쵸. 일단은 배신감은 일단 두 번째 문제고 그러니까 내 거를 전혀 뺏어가지 않고 걔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배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내가 이 분야를 완전히 깔끔하게 마음을 정리한 게 아니라 난 아직 계속 ING 중인데 심지어 제가 나보다 앞서가고 그게 심지어 친구도 아니고 애인이면 그러긴 이 열등감을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같은 분야를 준비하면서 사귀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봐도 저는 신기해요. 그거를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왜냐면은 둘 다 똑같은 시기에 뭔가를 성취하는 거는 거의 기적에 가깝잖아요. 그러면은 어찌됐건 그게 6개월이든 10년이든 그 지위 차이가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 마음이 너무 다칠 것 같아서 그렇게 나는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 커플의 선택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용감하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서로 거를 뺏기고 저작권 문제까지 벌어지는 걸 보고 거 봐라. 윈윈할 수 없다. 같은 분야에서는. 라고 또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전 남자친구 데이브가 이제 상업적인 음악계에서 성공을 추구했고 실제로도 성공을 한 것과 달리 그레타는 계속 자신의 음악적 가치관을 지키고자 독립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데이브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이제 싱어송라이터로서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 나가기로 결심을 한 그녀는
음반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녹음한 앨범을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이걸 댄에게 프로듀싱 해달라고 맡깁니다. 동시에 댄은 그레타의 만남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고 자신의 인생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그레타와 함께 만든 음악을 대형 음반사에 팔기보다는 독립적으로 발매를 하며 음악을 통해 진정한 만족감을 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댄은 그의 가족관계도 회복하고 딸과도 더 가까워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해피엔딩을 맞이하면서 끝이 나는데요. 그레타의 이런 선택을 어떻게 보셨나요? 좀 무모하다 또는 용기 있다? 멋있다? 둘 중에 골라야 되나요? 아니요. 줏대 있다? 아. 그레타라는 인물이 영화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간 것 같아요. 그레타가 그 댄 레이블인가? 거기에 갔을 때 왜 9대1로 수익을 나누냐라고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와 진짜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근데 왜 그러니까 돈을 밝히는 부분이 조금 어쨌든 있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렴한 앨범 만들 때 그 9대1 중에 1인 거랑 똑같이 1달러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는 사실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역시 이 사람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레타스럽다가 완성된 느낌이었어요. 이 장면. 맞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와 얘는 진짜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뭔가 남자친구와의 그거는 예술가로서 작사가로서의 어떤 자존심과 사랑에 있어서의 자존심을 좀 부린 거라고도 이해를 어느 정도 했는데 어쨌건 음반을 발매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좀 루트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세계도 음반 시장이라는 게 있고 근데 그런 홍보를 거를 해야죠. 그렇죠 무시하고 사실 그렇게 인터넷에 올리는 건 뭐 수익수 583뷰 이런 것만 찍힐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무모하지 않았나.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터져서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잘 타서 해피엔딩이긴 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올렸는데 583뷰 해가지고 정상 금액 막 136원 그렇게 하는 거죠. 다 사운드 클라우드부터. 이렇게 뜨는 거면 이게 영화가 안 됐겠지만 현실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엔 좀 현실적으로 가서 줏대 있게 신념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성공하는 그런 방식을 좀 택했으면 좋으련만 전 조금 답답하게 끝나긴 했어요. 아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예시를 드니까 이 사람이 답답했어요. 되게 현실성 없는. 저는 빼미님이랑 살짝 반대인데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현실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에서도. 왜냐면은 처음부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나는 진정성 있는 음악을 할 거다. 내 음악을 돈으로 막 난 겉모습을 꾸미고 이런 걸 되게 싫어했잖아요. 얘가. 근데 마지막에 가서 약간 노선을 트는 건 그게 더 현실성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돈을 추구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음반사를 낀다고 해서? 근데 이제 거기 대표가 공동 대표였던 그 사람이 뭐 계속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는 뭐 영화에 맞아요. 넣고 쓰고, 드라마에 맞아요. 넣고 그러고 너 리믹스도 한번 해서 한 다음에 조금 더 사람들이 원하는 걸 갖춘 다음에 더 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한 게 그레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걔는 고집이 세거나 고집이 세다고 볼 수 있고 신념이 강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뭔데 나의 음악을 내 진정성을 그런 식으로 네 멋대로 하려 그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궁금한 게 그레타는 처음부터 계속 자기가 노래를 만들고 하는 거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지를 전혀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자기 노래도 고양이한테 들려주려고 만들었다고 맞아. 그러고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뭔가 진짜 가수스러움으로 이 영화에서 약간 뭔가 아이덴티티를 부여한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 약간 맞아. 이런 의문이 드는 지점인 것 같아요. 가수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보여줄 욕망이 없다는 게 아이러니한 부분? 근데 제 생각에 그레타는 가수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노래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작사나 작곡이 하고 싶었던 거지. 왜냐면 그걸 불러주는 남자친구가 그 당시엔 있었잖아요. 그래서 둘이 팀으로서 해서 잘 됐는데 결국에 이제 갈라섰고 그러다가 이제 그 무대에서 노래를 한번 불렀잖아요. 친구가 일하는 공연장에서. 그렇죠. 그거를 계기로 이제 그러니까 노래하는 모습을 이 댄이 알아보고 같이 하자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난 가수가 되겠어 이건 아니었을 것 같다고 전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앨범조차도 가수를 떠나서 자기 곡조차도 별로 홍보하려는 열정이 많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고집은 있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바가 영화 초반부에서부터 확실했던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댄의 설득으로 인해서 이 스토리가 전개가 많이 그쵸, 된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댄도 대단한 게 마지막에 그 선택에 동조해줬다는 게 그쵸. 물론 얘도 좀 이단아 음악 시장계의 이단아이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잘 알 텐데 그쵸. 그래도 회사를 차렸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도대체 그레타에 뭘 본 건지가 저는 그렇게까지 공감이 되진 저도.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 충분한 설명은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영화에서. 도대체 뭘 믿고 얘는 이렇게 무모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 아티스타 됐잖아요. 그 인맥 믿고 이런 건가? 그니까요. 싶기도 했고. 근데 오히려 저는 댄이 조금 더 멋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왜? 그레타의 저는 이런 아이러니한 측면을 조금 똥꼬집스럽다라고 사실 살짝 봐가지고 댄이 좀 더 그러니까 모든 장면에서 딱 이렇게 느낀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댄이 좀 마지막에 어른스러워졌다? 그게 느껴져가지고 제 생각엔 쌍으로 고집 센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를 꺾은 것 같아요. 조금. 그렇죠. 맞네요. 둘 중 하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른스러움 할당량이 있는데 둘 다 안 어른스러우니까 둘이 만날 때는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른스러워졌던 것 같아. 이게 오히려 네. 센케가 센케로 이렇게 네, 서로를 맞아요, 누르면서 좀 가족 관계가 풀리거나 그런 그쵸, 거 좀 그런 그건 그레타가 누른 해주고? 것 같고 맞아요. 그레타의 뭔가 보여주긴 싫어요. 노래는 안 할 거예요. 맞아. 이런 고집을 이제 전문가로서 댄이 댄이 또, 좀 네. 아까 그 뉴욕 밤거리를 걸으면서 막 마음도 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서로. 그러면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평점을 한번 매겨볼까 하는데요. 저는 5점? 와 대사가 그냥 이어졌어요. 아니 고요빼미 시간 빠밤 이것도 엄연한 코너인데 저희의 그거를 다 말할 자르고, 에? 권리를 지켜주세요. 기가 터지겠어요. 말할 권리. 해주세요 그럼. 됐어요. 한 번 빈 적은 상하면 안 해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입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렇대요. 안 할래요. 체면을 지키세요. 알겠습니다. 왜 5점이냐면 제가 이걸 기획서를 썼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 포인트가 많이 없나 봐요. 생각을 굳이 하나도 맞아. 흘러갈듯이 볼 수 있는 영화인가 봐요. 그래서 뭐 그것도 나름의 매력이 있지만 어쨌든 그 기획서를 쓰고 재밌는 이야기를 할 만한 소재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찾아보면서 봤다 보니까 그러한 보물찾기를 많이 할 수 있을 작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재미가 떨어졌어요. 뭔가 약간 순간 그러니까 흘러가는 분위기를 느껴야 되는 영화다 보니 그랬던 그리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아티스트들의 아.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좀 진하게 녹아있어가지고 그쵸. 전 조금 뭐 성향적으로 결이 안 맞기도 했다 주인공들과. 그래서 딱 5점. 그런 거 치고는 너무 그러니까요. 그런 거 치고 왜냐면 노래 예정이 있어가지고 의리 점수. 오랜 정으로 5점까지 올렸다. 저가 더 낮을 것 같으니 저 먼저 하자면 그래요. 괜한 심보로 저는 5점보다는 많이 주고 싶은 심보가 생겼어요. 왜요? 혹시 그래서 커트라인인가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중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저는 소신이 없어. 6점 하겠습니다. 빼미님 점수 안 들었으면 몇 점 할 거예요? 5점. 5점. 그랬을 것 같아요. 주대를 지키세요. 제가 사실은 음악 영화를 좋아해요. 원래는 오. 좋아하고 그 음악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분위기 속에 빠져가지고 영화 속 세상에 되게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가장 크게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장르들이. 그런데 저도 그런 아티스트적인 사고 때문인지 뭔지는 몰라도 안 빠지진 않았는데 다른 제가 막 라라랜드나 뭐 맘마미아나 이런 영화에서 훅 왔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덜했다라고 저희가 느껴져가지고 그 영화 자체에 그런 아티스트적인 게 너무 세서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제가 진짜 유행할 때 안 봐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조금씩 소비된 거를 제가 이미 많이 본 채로 통으로 보니까 이거를 그 완전한 감정을 느끼기가 힘들었다. 좋습니다. 제가 좋은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항상 이런 패턴인 것 같은데 좋은 마무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요 두둥탁 10점이에요. 10점이에요. 10점. 뭐가 그렇게 웃기세요? 그런 거 치고 오늘 너무 흥분을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뭐 두 분이 그다지 재밌게 보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뭐야? 원래 인생 영화예요? 네, 아 원래 인생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근데 왜 10.1이냐면요. 일단 소개를 해볼게요. 네네네. 왜냐하면 저는 음악 영화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뭐 제가 싱스트리트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음악 음악 영화를 봤는데 저는 이 비긴 어게인이 탑 3 안에 들어라고 나머지가 생각을 해요. 나머지가 너무 별 궁금한데. 아껴둡시다. 아껴둬요. 네. 아껴둬요. 그럼요. 그거 하는 날까지 이치 활동해야 비밀? 되니까 스토리. 아무튼 그래서 음악 영화 중에 제일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고 저는 그레타랑 댄의 어떤 뭐랄까요 인물 캐릭터성 그런 게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흘러가듯이 제가 되게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나오는 노래들도 되게 다 좋아해요. 되게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음악을 연주하고 그걸 녹음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예뻐 보였고 노래도 다 마음에 들었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노래 장면들이 참 거리에서 한다는 게 사실 그 뭐 누구나 솔직히 한 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엄청 특별한 아이디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영화에서 장면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더 예쁘게. 그렇습니다. 뭐 그냥 분위기가 좋아요. 뭐라고 콕 집어서 설명은 못 하겠는데 그냥 이 영화가 그냥 좋아요. 이 영화 특징이 뭐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가 없는. 그럼 많이 보셨어요? 글쎄요 한 5번 넘게. 꽤 많이 봤다. 보셨네요. 눈물 포인트도 있나요? 놀랍게도 있어요? 없어요. 와우. 없는 게 놀랍긴 해요. 맞아. 이 영화에 눈물 포인트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결국 영화의 두 주인공들은 그들의 삶에 비긴 어게인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많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걸 관철하는 삶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가 더욱 멋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용기를 가진 분이 있으시겠죠? 여러분의 앞날을 항상 응원하며 오늘도 어제보다 일취월장. 다음 장에서 만나요.